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미네랄 등의 그 최정량과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에 있어서 국수와 빵은 밀가루 쪽이라 당 지수가 높죠.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밀가루는 보통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15%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설탕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쌀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떡도 쌀로 만들죠. 쌀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쌀을 떡으로 만들 때에는 글루텐을 보통 20% 정도 첨가합니다. 튀긴 거는 이제 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고요. 소세지 같은 가공육도 글루텐이 첨가가 되고요. 트랜스 지방,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 몸에 안 좋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을 이제 사 먹을 때 그 뒷면에 트랜스 지방 양이 적혀 있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된 거를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류 중에서 참치, 수은 중독이 될 수가 있죠. 이제 큰 사이즈의 생선은 수은 중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메가6는 식용유 쪽에 보통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가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최근 얘기인데요. 붉은 고기, 티마오 독소가 있고 계란에도 티마오 독소가 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은 3개 정도도 괜찮지만 노인이나 간이나 심장 질환 환자분은 계란을 반 개 정도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먹으면 좋은 거는 이제 채소,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죠. 과일, 생선, 두부, 그리고 고기 중에도 살코기보다는 간이나 염통이나 심장이나 뇌나 내장 이런 쪽이 더 영양소가 많습니다. 간에는 글루타치온이 일단 있겠고요. 염통에는 코큐텐, 그리고 심장에도 다양한 글루타치온 등, 또 뇌 쪽에는 또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들, DHA나 그러한 것들이 많겠죠. 내장도 이제 영양소가 많고요. 견과류와 아보카도 좋고요. 올리브유는 60% 정도가 올레익 애시드, 오메가9입니다.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죠. 몸에 좋고요. 들기름의 한 60%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그렇지만 산패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MCT 오일도 탄소수가 4개인 거는 이제 짧은 거, 그 다음 탄소수가 14개 이상인 거는 롱체인, 탄소수가 6개, 8개, 10개, 12개인 지방산을 MCT 오일이라고 하죠. 그 중에 탄소수가 8개인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PR 식용유는 이제 오메가6가 높은 거는 오메가6가 높으면 아라키돈산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 D2나 D2 이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이 높아지죠. 염증이 높아지면 통증도 발생하고 암도 생기게 됩니다. 해바라기 씨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중이 1대 100 가까이 됩니다. 옥수수유도 오메가3와 6 비율이 1대 60 정도 돼서 피하는 것이 좋은 오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용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콩기름이고요. 콩기름은 오메가3와 6 비율이 1대 10 정도입니다.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고요. 올리브유,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주로 먹는 게 좋겠습니다. PR 생선은 큰 생선, 참치 같은 거는 수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이제 다양한데 최정량이 그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또 그 양이 다양합니다. 그 식약청에서 고시한 양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을 담은 거고요. 비타민 C는 하루에 1g 또는 2g씩 4회 복용을 하는 게 좋죠.
비타민 C는 6시간이 지나면 복용한 것이 제로가 되고 보통 2~3시간 후에 피크를 이룹니다. 비타민 D는 그 정상 범주가 30에서 100이죠. 근데 한국인들은 대개 16 정도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5,000IU 정도 날마다 먹어야 한 30에서 40 정도, 40 정도 그 혈중 레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타우린산 마그네슘은 1000mg 타우린산으로 복용하는 게 좋고요. 산화 마그네슘보다. 오메가3는 이제 보통 500mg에서 2000mg까지 복용을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그 1g 이상일 때 심방세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600mg 정도 하루에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이유황, MSM은 2g 정도가 좋고요. 다음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300mg 벤포티아민으로 복용을 하고요. 일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비타민 B2는 50mg 날씬 비타민이라고 하고 지방 대사에 중요합니다. FAD에 또는 FMN 전자전달계 FMN의 구성물질이고요.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구성물질이죠. 요 앞에 플라빈이 그 비타민 B2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FAD, FADH에서 산화환원에 관여가 되죠. 비타민 B3 50mg 복용하고요. NAD와 NMN 구성물질입니다. NAD도 TCA 사이클에 나오죠. 그리고 전자전달계에서도 나오죠. NADH가 H가 떨어지면서 NAD가 되고요. TCA 사이클에서는 NADH를 만들어내죠.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B5입니다. 100mg을 복용을 하고 코에이의 구성물질이죠. 아세틸코에이. 그럼 이제 그 아세틸기가 붙은 코에이인데 이 코에이의 구성물질 중에 그 판테놀이 포함되는 겁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100mg 복용을 추천하고요. 비타민 B7 탈모 비타민이죠. 0.8mg. 비타민 B9 0.4mg을 복용하고요. 합성보다는 활성형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1mg 메틸코발라민이 좋습니다. 아연은 그 건조 효모 아연이 좋고요. 항산화제인 셀레늄 0.1mg, 크롬은 0.1mg, 그리고 이노시톨 넣는다 하면 100mg, 그리고 UDCA는 종합 비타민에서는 한 30mg, 우루사에는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100mg, 리포조말이나 설화정으로 복용할 수가 있겠고요. NaC로 대체도 가능하지만 메스꺼움 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친지성 성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그 최정량이 5000IU라고 보통 하는데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 2~3000IU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비타민 D는 5000IU, 그리고 부역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타민 E는 120mg, 알파토코페롤은 그 최근 논문에 의하면 그 뇌출혈이 증가하므로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그 델타 토코트리에놀은 만병통치약 쪽입니다. 그래서 델타 토코트리에놀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2는 0.1mg 낫도로 이제 보통 들어가고요. 21년 11월에 이제 비타민 K2가 식약처에 등재가 된다 하는데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코큐텐은 심장 비타민이라고 하죠. 100mg을 복용하면 좋고요. 코큐텐이 유비퀴논, 전자전달계 그 물질들이 있죠. 거기에 구성 성분이 코큐텐이죠. 세포막 그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거기에 구성 물질입니다. 알파리포산은 250mg을 복용을 하고요.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옥타코사놀, 이것도 뭐 아주 만병통 치약 쪽이죠.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100mg. 새가 철새가 뭐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그 역할을 한다 해서 유명해진 물질입니다. 다음 종합 비타민에 안 넣는 게 좋은 성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동맥경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용 안 하는 게 좋고요. 음식에서 복용하는 건 좋습니다. 철분도 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분만. 합성 엽산은 암 발생 가능하고 그래서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은 타우린산 마그네슘으로 복용이 좋고요. 메틸코발라민으로 그리고 델타 토코트리에놀로 복용이 좋고요. 베타카로텐은 흡연하는 남성에서 특히 폐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오메가3는 1g 이상 복용 시 심방세동이 49% 증가하기 때문에 1g 이상 복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식약처 가이드가 한 1, 2년 후에 바뀔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할 보충제는 콜린, 티마오 독소가 증가합니다. 포스파티딜 콜린도 티마오 독소가 증가하고요. 붉은 고기, 소고기의 카르니틴도 티마오 독소가 증가합니다. 페닌알라닌도 독소가 증가되고요. 이러한 독소들은 동맥경화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역물에 포함될 수 있는데 피해야 할 성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토덱스트린, 당지수를 높임으로 피하는 게 좋고요. 옥수수 전분, 당지수가 높아집니다. 산화티타늄은 발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톨루엔 발암성이 있고요. 타르색소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부역물 성분에는 윤택제에 많이 사용되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그리고 이산화효소, 치매 예방을 하죠. 하이드록시 메틸 셀룰로스,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점안액 성분입니다. 요 네 가지 성분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항산화제 쪽에 5종류가 있죠. 비타민 E, 코큐텐, 지용성이고요.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수용성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지용성 성질도 있고 수용성 성질도 있는 양쪽성입니다. 알파리포산이 신들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용량에 대해서, 최정량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